꼴찌에서 교수가 된 나의 인생, 대학 청년들의 학업 성공을 위한 7가지 성공 원리, 유정권 교수님의 인생 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편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먼저 치유받자.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이 사역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생각 치유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도청의 예산을 받아서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 과정의 주임 교수를 맡아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 CEO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소득이 많은 분은 1년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됩니다. 소득이 5천만 원, 농업 경영자는 하루에 일당이 20만 원입니다. 이 농민은 하루에 20만 원 일당의 최고 경영자로서 자기 업무를 파악하여 인부를 관리하고 농장을 경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은 일당 5만 원짜리 인부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느끼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느낀 것은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도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초등학교 졸업생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문대학 출신들이 지식인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삶의 지혜는 생각의 차이에서 납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했다고 해도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저희의 부모님의 경우에도 아버님은 대학을 졸업하셨고 어머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한 저희 어머님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아버님보다 훨씬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르지 않은 생각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도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나의 방법, 인본주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고정관념도 잘못된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경험한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3, 4일 동안 견학을 다녔습니다. 이분은 식사 시간대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할머니가 음식은 남기면 안 된다라고 하셨다면서 음식의 양이 많아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다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맞는 생각 같지만 올바르지 않은 고정관념입니다. 이분은 벌써 과체중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이지만 생각의 차이에서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의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졌음에도 중국이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는 이유는 중국 지도자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 그 정책의 결과입니다.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정부가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편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생각갱신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생각의 기준은 합리적인 것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기준을 둔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나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내 생각은 한계가 있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올바른 판단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바른 생각입니다. 생각이 갱신되지 않으면 같은 결과만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인생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생각을 갱신해야 합니다. 생각을 갱신하자. 두 번째로 복음적인 체질로 갱신하라.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고집, 이념,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 등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체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체질이 변할 것 같지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불신앙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지 않는 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곧 불신앙의 체질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청년 시절의 습관이 평생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습관이 행복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생각이 복음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옛날에 행하였던 나쁜 습관이 줄어들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를 밝고 행복하게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생각과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은 모든 일을 불행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청년 시절부터 좋은 습관,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기도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올바른 체질로 갱신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표정을 갱신하라.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에 소망과 평안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리드할 수 없습니다. 기독 청년들은 평소에 유머가 있고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는 적극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독 청년의 모습 속에서 부드러운 미소와 다정다감한 표정, 게다가 따뜻한 사랑까지 풍겨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황석환 박사의 건강 강의를 들으면 내용이 차치하고라도 박사님의 얼굴 표정에서 건강이 치유될 정도로 기쁨이 넘칩니다. 황 박사님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모습에서 말보다 표정에서. 황석환 박사는 한때 참 대단한 인기를 받았는데 어떻게 너무 무리하고 해서 참 면역이 떨어져서 아마 그래서 폐혈증으로 세상 떠났는데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한 그 과로가 문제였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간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독일 유학 시에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나의 얼굴에 어두움이 스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얼굴이 어둡다는 것은 제게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성경 읽다가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1년 동안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최근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좋아요. 어떤 분들은 또 나에게 이것은 항상 웃는 사람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나에 대한 기억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의 공통점은 교수님의 웃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편안히 웃어주시고 수업을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았지요. 내가 수업 중에도 큰 소리로 잘 웃기 때문에 내 수업에는 학생들이 많이 웃게 되니까 학생들이 좋아했습니다. 또 한 번은 3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었습니다. 친구들이 나의 모습이 너무나 편안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주신 참 안식에 살아가면 어두운 모습도 편안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도 유머 감각도 갱신하려고 노력하면 체질이 바뀌어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즐겁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를 변화시킨 주님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자연, 현실의 생활은 실내 활동, 빌딩, 증후군, 테크노, 스트레스, 자연 생산, 휴가, 휴식 등등 생산적인 취미 활동과 휴식에 대해서 저는 경북 안동 시골 벽지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6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학교 다녔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은 차가 다니는 도로로 갈 수도 있었고 산을 넘어서 간 산길도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찻길로, 날씨가 좋은 봄날에는 산을 넘고 학교 다닐 때 차도 타고 싶어도 그 시절에 차를 가지고 있는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추운 겨울날 찻길로 등교를 할 때 마음씨 좋은 운전사들이 공짜로 차를 태워주곤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공짜차를 기다리다가 학교에 지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등하교 길의 주변 자연 환경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봄에는 지천에 진달래가 피고 그 진달래를 따먹고 여름에는 겨울에서 수영하고 물고기도 잡고 자연을 법삼아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이 끝나면 미국에서 원조해 준 옥수수 빵을 주었습니다. 그 빵이 얼마나 맛이 좋았는지 친구들과 그 빵을 먹으면서 집에 올 때의 행복감이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연의 모든 것이 장난감이었고 자연이 야외 교육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과 TV에서 행복감을 누립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정서가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주말을 시간을 내어 등산과 낚시하는 데 데리고 다닙니다. 학부모님은 들은 우리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TV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의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학이 되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휴식도 취합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가와 휴식을 보내는 것이 일상 근무를 하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취미와 휴식활동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취미생활을 많이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년퇴임을 하면 빨리 늙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휴식과 취미생활이 없이 직장 이외의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면 자기 인생의 임무가 다 끝난 사람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퇴임 후에 취미생활이 없어서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평소에 휴식을 취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바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자주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한적한 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갖는 휴식의 삶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고 하는 집착력이 우리나라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사회보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정년퇴임하면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자녀들의 교육은 대학원까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악자까지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한국 교민들은 악자까지 돈을 모으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은 돈을 모아서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 때 자기가 저축한 돈의 상당 부분을 휴가비로 쓰는 것이 독일인의 사회 생활입니다. 독일들은 휴가 기간 동안에 자녀들과 함께 외국 여행을 다니면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식물 도감을 갖고 다니면서 자연 속에 있는 식물 이름도 찾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흙 1g 속에는 100만 개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므로 흙의 생명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미생물과 함께 이 참 좋은 공부를 이렇게 하셨네. 나하고 취미가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빌딩 증후군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고도의 산업화로 인하여 인간의 생활 및 주거 형태는 점점 더 도시화 시스템으로 변화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인간은 지나치게 빠른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의하여 심리적 혼란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화된 생활 환경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적인 긴장과 정서 및 감정에 영향을 미쳐 우리 몸의 활력을 감퇴시키고 있습니다. 도시인의 생활 형태도 옥외 활동이 점차 감소되는 반면에 실내 활동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실내는 인공적으로 냉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들어 도시인들에게 빌딩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증후군은 자연환경과 접하는 시간이 적은 도시인들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내 업무 공간이 지나친 난방이나 냉방에 의한 부적절한 온도, 환기 부족, 실내 건축자재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의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 휴식이 필요합니다. 삶의 회복, 우리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자라나도록 해야 됩니다.
유치원 교육부터 독일에서는 유치원을 킨더가튼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어린이의 정원입니다. 독일의 유치원은 문자나 글자를 가르치지 않고 어린이가 그냥 자연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게 놀게 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도 자연과 함께 놀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도시 환경은 어린이와 젊은 청년들이 자연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와 TV가 놀이를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자연의 녹색 식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뇌파 중에서 델타파가 감소되고 알파파가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델타파는 깊은 수면 시에 뇌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뇌파인 반면에 알파파는 기도할 때와 같은 상태인 각성하고 안정할 때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이나 식물을 보는 상태와 골치 아픈 책을 보는 경우에 뇌파를 측정하면 뇌파의 파장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바와 같이 멀리 산이나 바다를 바라볼 때 머리가 맑아지는 것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요즘 현대과학에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인들이 게임이나 컴퓨터에 의해서 테크노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추구할 필요성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최근 원예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육체적, 정신적인 회복을 추구하는 원예 치료가 학문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기 때부터 생산적인 취미활동과 휴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취미활동, 그래서 이렇게 소모적인 활동, 반면에 운동, 등산, 꽃재배, 수련회, 신앙활동, 산과 들러 여행하는 것도 생산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신앙훈련도 하고 국내외 여행을 통해서 견문도 넓히며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됐네요. 자,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만남 교수님과 전문가와 인간관계에 대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불신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면 좋겠네요.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만남을 통한 축복.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느낀 것도 제가 잘라서 성공했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통한 만남의 축복 때문에 결정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교수와 지도 교수와 연구소에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될 것이다.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자세를 길러라. 우리 사회는 조직사회입니다. 조직사회에서 조직 구성원 중 상대방이나 상급자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선생님, 선배, 동료와의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과 졸업하지 못한 학생의 차이는 실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만남의 축복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학업 성공도 중요하지만 만남의 축복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 학생을 가르치면서 관찰한 것은 한 학기 동안에 강의를 듣고도 교수님 성함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 동안에 시험 장소가 변경이 되어서 시험 장소 변경 공고를 붙여 놓았는데도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운 교수님 성함을 몰라서 교직원들에게 물어보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회에 나가서 결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소속학과의 교수님들이 학생 본인을 알아볼 정도로 되도록 활동을 해야 합니다. 평소 교수님을 찾아가 뵙고 상의도 하고 상담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교수가 악하더라도 학생들은 나쁘게 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시험 성적을 채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을 채점할 때 항상 학생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떤 학생은 얼굴이 떠오르고 어떤 학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 시험이라는 것이 객관적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지만 채점하는 교수의 주관적인 생각을 100%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채점하는 교수들도 인간이지라 평소 강의 때 호감 가는 학생들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제가 아끼는 학생의 성적이 C학점 나왔을 때 이틀 동안 고민하다가 재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재평가해서 다시 시험을 쓰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성공하려면 만남의 축복과 대인관계에서 승리하라. 성공하라.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할 때에 자기 자신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은 만남의 축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가급적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이야기만 하고 나쁜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이 겪는 어려움 중에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한 개인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 관리는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조직의 리더는 전체적인 사항만 파악하고 개별 사항은 부하 직원에게 과감하게 맡겨야 합니다. 조직사회에서 조직원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섬겨주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학생 때부터 명함도 만들어서 만나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자기 PR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수첩에 자기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메모하여 사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심한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 정보와의 만남은 현대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 머리보다는 정확한 자료가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체와 함께 지도 사업이나 연구 사업을 많이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소기업체의 특허 출원이나 기술개발 지도, 기술 지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기업의 기술 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체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지식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체와 일을 해보면 기술 분야가 지금까지 제가 다루지 않았던 분야의 기술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내 분야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기술 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체를 찾아가면 첫날은 기업체 사장님의 설명만 쭉 듣습니다. 기업체가 안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열심히 듣고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선에 가서 그 분야의 관련 기술에 대하여 자료를 찾고 기업체에서 보완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다시 기업체 사장님과 만나서 대화를 계속합니다. 그때는 기업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제시하면 많은 경우 함께 공식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자고 제의해 옵니다. 기업체는 생업을 위하여 살고 기업체 종사자들은 그 분야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업체가 갖고 있는 기술을 조금만 보완해서 세계적인 기술로 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남의 축복. 전문가와의 만남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동해산업이라는 회사와 일을 했는데 이 회사는 정화조 기술을 일본에서 도입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기술이기 때문에 비싼 로열티를 주고 정화조 여제의 원료를 전량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회사의 전문가가 수시로 한국에 와서 기술 지도를 하였는데 이 외국 전문가의 체제 경비를 이 회사가 다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한 외국 기술이라 정화조 시공 단가가 고가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일본에서 도입한 정화조 기술이 우리나라의 추운 겨울 환경에 적합지가 않아 겨울에는 정화 효율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는 분의 소개로 동해산업의 사장이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함께 일본 기술로 시공한 정화조 시설물을 견학하였습니다. 정화조 관찰한 후에 저는 시공한 정화조가 자연의 원리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때문에 겨울철에 처리 효율이 저하되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그 부분을 보완하였는데 저희 효율이 나빠서 문제되는 경우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장은 지금도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등등 특허 계약도 이렇게 했고 독점적으로 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었다라는 건데 만남을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원리를 찾아라. 자연의 원리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자연의 이 세상에서 자연의 원리를 처음 발견해내는 것이 발명 특허입니다. 자연의 원리, 자연 자체는 그거는 특허를 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한 원리를 찾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험하고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모방을 잘하는데 새로운 개발은 잘 못하고 산업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고와 아이디어의 실현 과정에서 산업화 시스템, 수지타산 등
종합적인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특허청에서는 대학생들의 발명 의혹을 고치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연구하면 좋겠네요.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성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상대방을 도와주는 자세를 길러라. 모든 만나면 우연이 없다. 그래서 윈윈할 수 있고 도와주고 이렇게 세상에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돕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교수님과 이렇게 만남을 신정으로 도와주려는 인간관계 속에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불신자를 바라볼 때도 역시 도와주는 마음, 또 교수님, 목사님, 전도사님, 상사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도와주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보자라는 것인데요. 독자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일에 대해서 독자들은 대학 가정연장 교육이 아니다. 학부모들에게 가정회복은 자녀의 필수. 독자들에게 자, 대학 가정은 쭉 읽으면서 생물 1, 2, 3, 4에서 대학 가정은 학교 연장 교육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졌던 생활 방식을 훌훌 털어버리라.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신화는 잘못이다. 자녀들에게 7가지 성공 원리를 제시해 주어 보자 이 말인데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도 졸업 후에 취업이 안 돼서 방황하는 학생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무조건 잘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것이 그건 잘못된 신화이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확실한 목표 없이 대학을 다니면 실패한다. 목표 의식을 갖고 1학년, 2학년 때 뚜렷한 목표를 갖고 이제 3학년, 4학년 때쯤 되면 장래 걱정에 대해서 그때부터 서두르지 말고 미리부터 준비하는, 그래서 전문화, 세계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믿는다고 하면서 공부하지 않는 생각을 갱신하자. 공부하지 않는 무의도식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율법의 실천 동목 차원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 개개인이 학교 생활과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믿음을 갖고 그러면서 성취될 것을 공부하는데 또 추진을 하자. 신앙을 갖고 추진을 하자. 후대를 위한 기도. 자, 후대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병든 생각을 들이지 않도록,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물질적인 어떤 것이 빠지지 않도록 인도를 하자. 저희여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이사의 밤나무 상소리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이사의 6장 13절 같이 이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부모의 안식이 자녀 성공의 열쇠이다. 부모가 가정 불화를 갖고 이렇게 습관이 잘못되면 자녀에게 불행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시키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풀자. 자녀를 끝까지 신뢰하고 칭찬과 격려와 용기를 주자. 그렇지, 긍정적이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성공을 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로 한 자녀는 망하지가 않는다. 모범적인 삶의 모델과 방향을 제시하자. 그래서 너무 강요하지 말고 모범적인 삶의 모델을 가지고 하면은 그 자녀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대부분의 자녀들을 과잉 보호함으로 자녀들이 스스로 강하게 자라서 성숙된 인간이 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과잉 보호하지 마라.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과학적인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옛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왕이면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학교 교육에서 부모들은 점점 아웃사이더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것은 초월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고만 해서는 자녀들이 승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면 참 좋겠다마는 아니어도 자녀들은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신뢰 속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보내주십시오. 독후감에 대해서 보내주십시오 해서 강원도 원주시 우선동 660 상지대학교 생명 이렇게 유종원 교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도 거기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좀 이렇게 보고 체크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책을 대학 청년들 학업 성공을 위한 7가지 성공 원리에 대해서 쭉 정리를 이렇게 하셨네요. 같이 7가지 집중력을 키워서 정신적으로 차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제시하신 체험 수기입니다.